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그동안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를 두고 국내 개발이냐 해외 수입이냐로 논란이 많았지만 세 번째 이뤄진 연구 용역 결과 국내 개발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도 기술이 발전하고 무장 능력이 강화되면서 헬기는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전장에서 공격 헬기는 지상전 승리의 필수 무기 체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국 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주요 레이더 기지와 방공시설을 파괴한 제1의 임무는 고정익 폭격기가 아닌 공격용 무장헬기였습니다. 저공비행 헬기가 선제 타격을 하고 나서야 전폭기 미사일 등으로 폭격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격 헬기 24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해병대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에는 3개의 기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쓰는 AH-1G 바이퍼와 우리나라와 미 육군이 채용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그리고 국산 헬기 KUH-1 수리온의 파생형인 MUH-1 마리논의 무장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리논 무장형이 사실상 최종 승자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새 후보 가운데 유일한 국산 헬기인 마리논은 본래 지휘기나 병력 수송 등으로 쓰이는 기동헬기입니다. 수리온의 파생형으로 만들어졌고 현재도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장갑을 증설하고 로켓 등 무장을 달아 상륙작전에 필요한 화력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논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렇게 하면 해병대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베트남전에서 탄생한 건십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본격적인 공격 헬기가 아직 없었던 시절 미군은 당시 갖고 있던 UH-1 이로커이 헬기에 무장을 장착해 화력 지원에 활용했습니다. 전투기나 공격기는 너무 빠르고 순간적인 화력은 강하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짧았던 탓에 긴 시간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에는 헬기가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건십이란 단어는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무장을 장착한 AC-130 스펙터 등을 부르는 보통 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군 역시 이로커이가 기본적으론 기동헬기이기 때문에 생존성 등이 약하다는 문제를 느꼈고 이는 본격적인 공격 헬기로 설계된 AH-1 코브라의 개발로 이어집니다. 제조사인 미국 벨은 두 헬기가 상당수의 부품을 공유하도록 설계했으며 실제로 코브라는 이로커이를 기술적 기반으로 하지만 외관은 많이 다릅니다. 현재 코브라와 이로커이는 각각 최신형인 AH-1G 바이퍼와 UH-1I 베놈으로 발전했으며 미 해병대는 둘 모두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중형으로 분류되는 코브라나 바이퍼와 달리 대형 공격 헬기로 현재는 우리나라와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으며 영국군은 아파치를 해군 함정에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치가 바다의 가혹한 작전 환경을 제대로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큽니다. 바이퍼와 그 이전 모델인 AH-1W 슈퍼코브라 등은 미 해병대에서의 오랜 운용과 실전을 통해 해상 운용 능력이 검증된 편입니다. 실제로 작년 1월에 호주 합동군사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치는 바이퍼보다 해상 운용 능력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습니다. 바이퍼는 미 해병대의 요구로 처음부터 바다에서 쓸 것을 전제로 하고 설계됐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치가 내염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에 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바이퍼를 원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격 헬기로 설계됐기 때문에 성능이 일단 마리논 무장형을 상회하는 데다 미 해병대와 같은 헬기를 쓰면 유사시 부품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기동성과 생존성이 보장된 공격 헬기를 소요 제기한 것인데 공격 헬기다운 헬기를 요구했다며 마리논의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니라 지금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그런 헬기를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소개하면서 군에서 실시한 모의 교전에서 마리논과 다른 기체의 작전 효과와 성능 차이가 2배 이상 크게 벌어졌다는 의혹이 작년 12월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 15일에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한 2차 선행연구에서 임무 효과도를 분석한 결과 아파치 헬기는 마리논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에 비해 약 1.09배, 바이퍼는 약 1.07배 우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방호 능력은 아파치의 일부 주요 부위만 23mm 기관 포탄을 버틸 수 있고 기타 부위는 마리논 무장형과 바이퍼 및 아파치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기종별 단가는 마리논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가 대당 약 302억 원이며 바이퍼가 416억 원, 아파치가 452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수명주기 동안의 운영 유지비는 마리논 무장형 헬기가 바이퍼 대비 약 4천억 원 저렴하고 아파치에 비해서는 약 1조 원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마리논 무장형이 아닌 다른 헬기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적으로 거의 공개되지 않는 선행 연구 결과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이 직접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여러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일단 최적의 획득 방안을 위해 선행 연구와 추가 사업 분석 결과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해병대의 개혁을 위해 무기의 수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미 해병대 개혁 방안을 담은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미 해병대의 대변신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해병대 작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 중심 침투 작전에 있어 우리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능력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해병대는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전투력을 투사하는 기동군으로 지상군과는 서로 다른 작전 수행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해병대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격 헬기는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바이퍼입니다. 유사시 한미 연합 상륙 작전을 할 때 우리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와 CH-46 및 CH-53 기동 헬기, 그리고 바이퍼 공격 헬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라 이들 전력이 축소되면 우리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미 해병대의 작전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이승도 사령관의 절박함이 공식적으로 표출된 이유입니다. 이처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맞물린 상황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 해병대가 수년간 운용한 바이퍼가 적격이며 미국의 포스 디자인 2030이 당장 실행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미 해병대의 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병대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할지 해외에서 도입할지를 놓고 두 차례 선행 연구에서 팽팽히 의견이 맞서자 방위사업청은 사업 분석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지난달 31일에 연구 용역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에 보고된 내용에는 성능과 비용 대비 효과에서 문제가 없는 만큼 국내 개발에 손을 들어준 2차 선행 연구가 적절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연구가 사업으로 확정되면 카이는 2030년까지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24대를 납품하게 됩니다. 카이는 수리온 무장형의 작전과 생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 공격 헬기에 쓰인 첨단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외 경쟁 기종에 계단식으로 파일럿이 앞뒤로 앉아 시야가 넓고 피탄 면적이 적은 걸 고려해 앞으로 개발될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는 LAH에 사용된 VR 헬멧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료 탱크가 관통돼도 폭발하지 않고 스스로 메우는 기능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국산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는 현대전의 필수 요소로 떠오른 무인기와의 합동 작전 능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일에 카이는 이스라엘 IAI사와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 IAI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해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를 공동 시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가 개발되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을 놓고 많은 소모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사청의 용역 결과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는 국내 개발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바이퍼 헬기를 원하는 해병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는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